그는 그날의 17번째 손님이었다. 마지막 손님이기도 했다. 몇 년째 나는 수제 햄버거를 파는 테이블 4개짜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햄버거를 만드는 일은 신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하기 싫은 일도 아니었다. 초기에는 손님도 제법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찾아오는 손님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내가 당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도 손님은 점점 줄어들기만 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매일 손님의 숫자를 체크해두기 시작했다. 손님이 하루에 17명도 채 들지 않으면 그때야말로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밤 폐점을 앞두고 그러니까 17번째 손님 그가 식당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한편으로 좀 안심했던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로 마음먹었고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잠시 후 햄버거를 다 먹은 그가 내게 물었다.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나는 고양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고양이뿐이 아니다. 책상에 대해서도, 복숭아에 대해서도, 바다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다 할 의견이 없었다. 글쎄요,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렵군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키가 무척 크고 적당히 살집이 있는 남자였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나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어린 것 같았다. 볼이 통통했지만 쌍꺼풀 없는 눈매 때문인지 마냥 순해 보이진 않았다. 뭐랄까, 가까스로 균형을 잡은 그런 얼굴이었다. 금방이라도 균형이 깨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건 아마도 그의 볼에 난 날카로운 찰과상 때문일지도 몰랐다. 손님은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그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저는 1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게 고양이랑 무슨 상관이람? 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마치 내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그 여자 집에 길고양이가 무단 침입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그 여자와 1년 전에 헤어졌다. 그들은 3년 정도 만났는데 헤어지기 직전엔 거의 매일같이 싸웠고 서로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래서 그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안심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니던 제지회사가 갑자기 망했고 가까스로 인쇄기를 파는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그는 새로운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자신감은 하락했고 상사는 물론이고 동료들에게까지 눈치가 보였다. 그는 또다시 직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런 식으로 몇 달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러니까 헤어진 지 11개월 만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전 제게 닥친 다른 일로도 너무 벅찬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전화가 아주 싫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죠. 어쨌든 3년을 만난 여자였으니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녀가 무심코 제게 고양이를 싫어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고양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요즘 자기 동네에 길고양이가 많아졌다고 가끔 자신의 집안 마당까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녀와 사귈 적에 그녀의 집에는 자주 가봤습니다. 고양이가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구조였죠. 여기까지 듣자 나는 좀 어리둥절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가 동해서 맥주 2병을 가지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 뒤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저는 그녀에게 문단속을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베란다 문 같은 것도 잘 닫아두라고요. 그 후로 가끔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고양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집 안으로까지 들어온다고도 했죠. 어느 날은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거실에 고양이가 들어왔다면서요.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으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헤어진 사이인데 왜 제가 그녀의 그런 하소연을 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녀는 제 충고 같은 건 하나도 듣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그녀가 문단속을 잘한다면 어째서 고양이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우리가 사귈 적에도 내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고요. 오늘 밤에도 그녀는 제게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화가 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뜬 전화기 액정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컨대 제 삶엔 이미 무단 침입한 고양이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멈출 수가 없었죠.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단 침입한 고양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리라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철물점에 들러 그물망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무작정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집 안에는 고양이가 있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3마리였다. 3마리의 고양이가 그를 보자 잔뜩 털을 세우고 하악거렸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뭐가 말입니까? 사실 제가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이미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엌 식탁 밑에 작은 접시가 있었어요. 접시라고요? 고양이에게 우유를 준 겁니다. 빌어먹을 고양이에게 먹을 걸 줬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었죠.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그건 그냥 원래 거기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도대체 식탁 밑에 왜 접시를 두겠습니까? 저는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의 사장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댔죠. 지금 다니는 회사 사람들도 또 어떤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주면서 자신들이 그런 종류의 인간이란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부류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후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신 그는 언성을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곧 그 모든 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상관이 없었죠. 그녀가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줬든 그렇지 않든, 그에게 거짓말을 했든 그렇지 않든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무단 침입한 고양이를 처리하러 그곳에 간 것일 뿐이니까. 그는 고양이를 한 마리씩 들어서 화장실에 가둬놓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안을 때마다 그의 팔을 핥히어서 그는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녀의 방해 때문에 셔츠 2번째 단추가 뜯겼지만 그는 결국 고양이 3마리를 화장실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그녀 집에 있는 커다란 화분과 자신이 구입해온 그물망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문 열어! 문 열라고! 당신이 나한테 부탁한 거나 마찬가지야. 고양이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한 건 당신이었다고. 문 열라고! 고양이를 끝장낼 거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물망으로 고양이들을 포획하려고 애썼다. 고양이들은 무섭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화장실 키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며 소리 질렀다. 고양이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디어 고양이들을 그물 안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화장실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열쇠 찾는 걸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이 새된 소리로 울다가 하악거리며 버둥거렸다. 온 집안이 끔찍한 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화분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마 고양이를 죽인 건 아니시겠죠? 이렇게 물으며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나 할 수 있는 한 그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네, 저는 고양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이지 못했다. 그녀가 화장실 문을 여는데 성공해서도, 경찰이 들이닥쳐서도, 고양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져서도, 갑자기 그의 정신이 돌아와서도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비명과 고양이의 울부짖음 속에서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화분을 들고 있던 그 순간, 발버둥 치는 고양이들에게 집중한 그 순간, 그가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팔짱을 낀 채로 그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 무언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정말이었다. 그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랬다. 세상에, 어떻게 그걸 그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이제껏 봐왔던 고양이들을 떠올려 보았다. 컴퓨터 영사 가제트에 나오는 심술궂은 고양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채셔 고양이, 심지어는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 나오는 불길한 검은 고양이까지. 자신이 화분을 들고 있는 그 순간 어디선가 건물 틈이나 주차장이나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가냘프게 울고 있을 고양이들도 떠올렸다. 그 우아한 걸음걸이, 푹신푹신한 발바닥, 심그렁한 표정, 아름다운 유선의 몸통, 어두워지면 커지는 동공. 그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는 화분을 내려놓고 고양이는 화장실에 둔 채 밖으로 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미 한바탕 눈물 콧물을 쏟은 그녀는 그가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물에 갇힌 고양이를 풀어주었다. 그의 뒤로 고양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마음이 아팠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는 무언가가 자신의 삶 속에서 우직은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말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잠시 후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낸 그에게 나는 손사래를 쳤다. 그는 이번에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식당 문을 나서려던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내게 말했다. 자신이 고양이를 키우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고양이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키울 수는 없다고 말이다. 나는 어쩐지 그 말이 꽤 이치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식당 문을 닫았다. 음식값을 내지 않았으니 그가 17번째 손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무단 침입한 고양이들에 대해 생각한다. 내 생각에 그건 아주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종류의 침입이다. 아주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천천히 파고들어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부지불식간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지만 때때로 무단 침입한 고양이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징그러울 정도로 냉정한 방식으로.